스위프트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투두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UI와 기능은 단순하지만 앱을 어떻게 시작하고 코딩을 어떻게 시작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앱을 시작하면 할 일 목록과 완료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생성하기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모달창이 새롭게 올라오면서 새로운 할 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할 일을 한번 입력해 보죠. 자, 이렇게 새로운 할 일을 4가지 정도 입력을 했고요. 새로운 할 일을 입력하고 이제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할 일 목록에 새로운 목록이 추가되었습니다. 할 일 목록에서 완료한 항목을 체크하시면 완료 목록으로 이동하면서 텍스트 위에 스트로크 이펙트가 입혀지게 됩니다. 다시 완료 목록을 클릭하시면 할 일 목록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각 목록을 저희가 스와이프를 하면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는 이펙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에딧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리스트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요. 삭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 투두 앱을 만들어 보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스위프트 UI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앱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앱을 만들기 위해서 엑스코드를 실행을 해보죠. 엑스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Create New Xcode Project를 시작을 클릭을 해주시면 새로운 앱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macOS, watchOS 등 여러가지 앱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iOS에 앱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저희는 to-do list 프로젝트 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여기도 to-do list project 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Swift UI로 지정해 주시고 랭귀지도 Swift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user core 데이터랑 include test 이 두 가지는 클릭을 하지 않고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프로젝트를 저장을 할 거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저희는 크리에이트를 해 주시고 자, 새로운 엑스코드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엑스코드의 전체적인 개발 환경의 인터페이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왼쪽에 보시는 곳이 내비게이션 패널입니다. 프로젝트 파일들을 볼 수 있고요. 형상 관리나 버깅, 테스트나 메모리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을 연결해서 형상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나오는 화면, 테스트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디버깅이랑 브레이크 포인트 잡았을 때 볼 수 있는 화면들이 출력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요, 이 시뮬레이션에서 앱이 사용하고 있는 뭐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지금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스크 용량은 쓰기 읽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트워크 연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이 이제 코드 에디터 부분입니다. 저희가 앱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앱 모양의 화면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 프리뷰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UI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변경 사항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인스펙터 패널인데요. 선택된 항목의 어떤 수정자라고 하면 저희가 텍스트를 넣었을 때 어떤 색깔을 변경한다거나 foreground 컬러를 레드로 바꾼다거나 항목들을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정자라고 합니다. modifier라고 하고요. 수정자를 바꿀 때 저희가 인스펙터 영역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레드로 지정을 했는데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린으로 변경을 하면 이제 그린으로 코드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프리뷰 캔버스에서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UIKit 환경에서는 인스펙터 패널이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Swift UI로 넘어오게 되면서 인스펙터 영역을 확인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수정 바로 작성을 해서 코딩을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은 안 하는 패널입니다. 사용은 자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인스펙터 패널을 닫을 수도 있고요. 여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내비게이션 패널을 이제 닫을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이 부분이 디버깅 패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코딩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출력을 발생하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프린트를 써서 혹은 에러 메시지가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디버깅 패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디버깅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면 디버깅 패널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코딩을 하고 여기서 프리뷰를 바로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여기 코드가 짤막하게 보이는 화면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 출력되는 화면은 이제 미니맵 화면입니다. 미니맵 화면에서 코드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마우스를 이제 올려 주시면 여기 바디랑 그 다음에 프리뷰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Swift UI에서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한 원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앱과 씬 그리고 여러 개의 뷰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앱 객체는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최상위 요소로 앱의 생명 주기를 관리를 합니다. 앱의 하위에 존재하는 씬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씬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섹션을 의미를 하는데요. 아이폰 앱의 창 형태를 가지고 대표적인 씬 타입은 윈도우 그룹으로 저희가 기본 프로젝트를 형성을 했을 때 표시가 되는 윈도우 그룹이 대표적인 씬입니다. 씬 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앱 안에 유저와 상호작용하는 버튼이나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 필드 등을 담고 있는 뷰를 포함해서 총 앱, 씬, 뷰 3개 개념으로 전체적인 디자인 프레임워크가 작동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뷰뿐만 아니라 커스텀 뷰를 생성해서 제가 기능별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Swift UI에서는 뷰를 vStack과 hStack으로 계층적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프로젝트 파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최상위에 있는 파일은 ToDoList 프로젝트 앱, 프로젝트 앱 파일입니다. 그 프로젝트 앱 파일 안에는 저희가 메인이라는 프로퍼티가 있고요. 프로퍼티 래퍼랑 그다음 body라는 멤버에 윈도우 그룹의 컨텐트 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컨텐트 뷰는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고요. 하나의 뷰의 인스턴스고 뷰를 감싸고 있는 이 윈도우 그룹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씬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윈도우 그룹이라는 씬이 컨텐트 뷰라는 객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이 main이라는 main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property wrapper인데요. 여기가 이 앱의 진입 지점이라는 것을 Swift UI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Swift UI는 main property wrapper가 달려있는 코드에서 앱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컨텐트 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컨텐트 뷰에는 뷰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컨텐트 뷰가 선언되어 있고요. 그 하위에는 불투명 반환 타입으로 되어 있는 뷰를 준수하는 모든 타입을 받을 수 있는 바디 프로퍼티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 프로퍼티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UI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저희가 로고나 혹은 앱 아이콘 그리고 이 앱에서 사용하는 메인 컬러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를 제공할 때 필요한 에셋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기능들은 저희가 앱을 만들어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앱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폴더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폴더와 그리고 컨텐트 뷰, 뷰의 최상위 뷰죠. 최상위 위치에 있는 뷰를 따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뷰들을 따로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뉴 그룹을 클릭해 주시면 새로운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먼저 3개의 새로운 폴더를 생성을 해 주고요. 여기에 루트를 담고, 다음은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폴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 투두 리스트, 메인 로직이죠. 비즈니스 로직을 여기서 생성을 할 거고요. 이 최상위 파일은 이제 루트 폴더에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텐트 뷰는 메인 폴더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투두에 저희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하는 뷰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구성에는 정답은 없지만 본인의 개발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기능별로 구분을 해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는 이 앱에서 저희가 사용할 모델들,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폴더를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폴더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두 폴더에 우클릭을 하시면 new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new 파일에서 저희가 뷰를 먼저 생성을 하기 때문에 swift UI 뷰라는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름은 to-do list view로 지정을 해서 create를 해주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보일러플레이트를 담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이 보일러플레이트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앱의 디자인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죠. 자, 앱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먼저 제일 위에 이런 내비게이션 타이틀이 있고요. 그 밑에는 할 일 목록과 완료 목록을 묶은 리스트가 존재하고요. 그다음 그 밑에는 생성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에딧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도 텍스트랑 그다음에 텍스트 필드 버튼 이렇게 세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요소에 전체 페이지에서 이렇게 조금씩 여분이 들어가 있는 패딩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먼저 이 메인 화면에서 비스택을 만들어서 저희가 세로로 요소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택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리스트를 입력을 해 주십니다. 리스트를 넣어 주시고 그 밑에 저희가 할 일 목록과 완료 목록을 섹션이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할 일 목록, 그 다음에 완료 목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주시고요. 완료 목록 다음에 제가 리스트 밑에다가 제가 버튼을 만들어야죠. 리스트에 버튼을 생성을 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타이틀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레이블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생성하기 라는 이름을 가진 버튼을 만들 거고요. 여기서 탭을 하시면 다음 버튼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함수를 받는 액션이 들어갔는데요. 엔터를 치시면 클로저 형태로 저희가 원하는 로직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따로 저희가 코드를 구성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생성하기를 그대로 출력하는 형태로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먼저 구조를 잡아주고 세부적인 요소의 디자인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섹션에서 저희가 구성해야 되는 텍스트와 그리고 이미지를
를 넣어서 저희가 입력했던 목록들을 표시해주는 형태로 요소를 디자인해서 삽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요걸 하려면 이 섹션 안에서 H스택으로 텍스트와 그리고 이미지를 한 번에 보여주게 되는데요. 텍스트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 오늘 할 일, 그리고 이미지 밑에 이 시스템 네임을 클릭해 주시고 circle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circle은 SF 심볼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아이콘들의 이름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F 심볼을 오픈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기호들을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이름을 복사를 하거나 이미지 전체를 복사를 해서 들고 올 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Figure Wave Circle 이라고 하시면 Figure Wave Circle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에 저희가 입력했던 이미지의 이름이 그대로 이런 이미지 형태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제 저희가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모달 창이 새롭게 뜨는 그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똑같이 우클릭을 하셔서 New 파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Shift View를 클릭을 해 주시면 New To-Do List View 뷰에서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필드 버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이것도 B스택으로 먼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스택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밑에 이름과 텍스트와 텍스트 필드 버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V스택으로 따로 묶어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텍스트에 새로운 할 일, 그리고 텍스트 필드를 입력해 주는데요. 여기 타이틀과 텍스트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텍스트 필드에는 이제 아무 이름도 안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는 저희가 입력하는 데이터 값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들어오는 인풋 값을 저희가 텍스트 필드와 연동시켜서 데이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는 state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하고요. new to-do list title 이라는 이름으로 string으로 받을 거고요.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변수를 이제 바인딩, string을 제네릭으로 받는 바인딩 형태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sign new to-do list title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new to-do list title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 UI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버튼을 입력해 주고요. 버튼에 타이틀 액션 해서 완료라고 해주시고, 코드에는 저희가 아직 구성한 코드가 없기 때문에 프린트로 해서 완료라고 입력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되고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됐고 지금 정상적으로 빌드 처리는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디자인과는 조금 다른 화면이 뜨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 앱이 진입하는 단계에서 컨텐트 뷰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컨텐트 뷰에서 요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UI가 저희가 만든 디자인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워주고요. 저희는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고, 이 안에 저희가 만들었던 투두 리스트 뷰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다시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해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New List View라는 새로운 모델 창이 떠서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인 구조는 다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입혀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스택을 저희는 내비게이션 타이틀을 달아주고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을 사용해서 에딧 버튼을 적용을 해 줄 건데요. 이때 저희가 B스택을 전체적으로 내비게이션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담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B스택으로 묶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이 B스택이 이 B스택 새로운 B스택 안에 담기게 되고요. 그 다음 내비게이션 스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B스택 안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내비게이션 스택 안에서 내비게이션 타이틀을 만들어 주고요. 타이틀은 투두 리스트라고 입력해 주시고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이라고 입력을 해 줍니다. 저희는 이제 리딩과 트레일링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리딩은 이게 왼쪽에 나오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트레일링은 오른쪽에 나오는 버튼입니다. 저희는 트레일링이라고 입력해서 에딧 버튼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에딧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투두리스트라는 내비게이션 타이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미지에 텍스트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밑에 완료 목록에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요.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앱의 전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디자인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이 앱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데이터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만들었던 모델이라는 폴더에 오셔가지고요.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해주고 여기 zip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to-do 모델이라고 입력해서 파일을 생성해 주고요. 이 모델을 만들 때 이 스트럭트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to-do 모델이라는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이 to-do 모델은 저희가 identifiable이라는 프로토콜을 준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to-do 모델을 순회를 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특정 인덱스들을 추적을 하기 때문에 identifiable이라는 프로토콜을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id를 지정을 해주고요. id는 UUID라고 입력해 주시는데요. UUID 같은 경우에는 id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값, 유일한 값 이러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인스턴스로 생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 스트링으로 입력할 거고 바에 is complete 완료 목록에서 완성이 됐냐 안 됐냐를 확인하는 불리언 값이고요. 초기 값은 일단 false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앱에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앱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앱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데이터를 가짜 데이터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짜 데이터는 막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직까지 저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없지만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적인 앱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수행했을 때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막 데이터를 구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 데이터를 만들 때는 extensio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to-do 모델에 새로운 저희가 프로퍼티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static으로 해서 막 데이터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to-do 모델 타입으로 배열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stored property가 아니라 연산 프로퍼티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getter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to-do 모델을 담는 배열을 저희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to-do 모델에 밑에 보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이런 멤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인스턴스가 새로 생성이 되잖아요.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5개 정도의 저희가 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만든 이 막 데이터를 가지고 투두리스트 뷰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죠. 먼저 state라는 이름으로 to-do item이라는 새로운 to-do 모델형의 배열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to-do 모델에 막 데이터를 넣어서 데이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션의 할 일 목록에는 저희가 for each를 사용해서 순회를 하면서 섹션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for each로 해서 to-do 아이템으로 저희가 봤고요. 할 일 목록 같은 경우에는 is complete가 아직 false인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에 is complete가 false인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for each를 이제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서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저희가 들고 와 가지고 아이템에 타이틀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클도 아이템의 is complete를 따라서 이미지 네임을 다르게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템의 is complete가 true다 그러면 체크 마크 서클에 fill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false다 라고 하면 일반 서클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랑 저희가 이미지가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띄워 주려고 하면 스페이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h 스택을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붙여 주시면 이렇게 할 일 목록과 완료 목록이 나뉘게 되는데요. 완료 목록 같은 경우에는 is complete가 true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각 아이템에 is complete라는 속성 값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is complete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저희가 onTap 제스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onTap 제스처에 들어갈 코드는 is complete를 토그라는 형태로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저희가 여기서 펑션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토글 아이템이라는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요. 아이템을 받아서 아이템은 투두 모델 형태로 저희가 받겠죠. 그리고 저희가 받고자 하는 인덱스 값을 추출을 해 줍니다. 먼저 투두 아이템이라는 배열에서 first index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 조건 값에 맞는 인덱스 값을 저희가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original item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언 값을 반환하는 형태로 입력 값을 전달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 블럭 안에서 오리지널 아이템의 id와 그리고 아이템의 id가 같은 형태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인덱스가 뭐냐 라는 인덱스 값을 전달을 받게 되고요. 그 인덱스 값을 전달을 받았다면 to-do 아이템에 인덱스를 찾게 되고요. 여기서 is complete라는 속성을 토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에 들어온 그 아이템에 is complete라는 속성을 변경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토글 아이템을 저희가 받아서 토글 아이템이라는 메서드에서 아이템을 전달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완료 목록에도 이제 붙여 주시면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떤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변경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완료 목록에서도 클릭을 했을 때 다시 토글이 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성을 하고 새로운 뷰를 띄우기 전에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이 뷰에 만들었던 앱이랑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앱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디자인 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먼저 생성하기라든지,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이거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스트로크 이펙트가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생성하기를 버튼을 눌렀을 때도 텍스트 필드가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영역을 조금 적용을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에 일반 서클인 경우에는 색이 좀 옅고요. 그 다음에 완료 목록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초록색으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foreground color 수정자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아이템에 is complete 라는 속성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만약에 true 값이 되면 요 그린으로 변경해 주시고, false인 경우에는 그레이 형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완료 목록과 할 일 목록 둘 다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버튼에도 저희가 수정자를 추가를 해줘 가지고 조금 디자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에 이제 프레임은 하이트와 위스와 하이트 두 개의 속성 값을 지정해 줄 건데요. 일단 위스는 200 정도 주고 하이트는 한 3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패딩을 좀 적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oreground 컬러를 또 지정을 해 주는데요. foreground 컬러는 저희가 컬러에 화이트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컬러에 시스템 블루라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코너 레디어스 양 끝단을 조금씩 깎아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 화면이 그레이로 들어가 있고 할 일 목록에는 하얗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고 저희는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잖아요. 이렇게 좀 깔끔한 형태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는 리스트 스타일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스트 스타일을 plain 리스트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고요. 전체 뷰에서는 패딩을 좀 적용을 해줘서 전체 뷰에서 조금 패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은 지금 새로운 모델을 형성하는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도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할 일을 추가해 보세요는 조금 큰 텍스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폰트는 타이틀로 지정해 주시고,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할 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게 그레이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foreground 컬러에 시스템 그레이 2로 지정해 주시고, 폰트는 풋노트 정도로 조금 작게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네요. 콜아웃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글자는 새로운 할 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브 헤드라인로 지정해서 조금 작게 저희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프레임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width랑 height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넣을 거고, width는 300에 height은 한 20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주시고,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텍스트 필드 안에 들어가는 스타일을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렉탱글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운디드 렉탱글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코너 레디어스를 담고 있는 객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코너 레디어스는 10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oreground white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뷰에
색상은 저희가 백그라운드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백그라운드는 패딩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컬러에 시스템 그레이 6 정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저희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비스택에서만 적용이 되는데요. 비스택의 크기를 하이트로 지정해 주시고요. 맥스 위스랑 맥스 하이트를 인피니트로 지정해 주시면 전체 뷰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금 상단에 요거를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스택에서 스페이서를 넣어 주시면 여기 상단에 요소들이 붙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서 위에 위쪽에 경계 라인과 조금 여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패딩을 탑 속성을 제가 한 50 정도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저희가 요소들이 지정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할 일은 왼쪽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주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필드를 감싸고 있는 V스택에서 얼라인 속성을 지정해 줍니다. 리딩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새로운 할 일이랑 완료랑 이렇게 붙는데 요거는 저희가 V스택에서 밑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할 일과 텍스트 필드 버튼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텍스트 타이틀 텍스트와 그 밑에 있는 텍스트 필드랑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도 스페이서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비스택에서 여기서 제가 패딩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요. 밑에처럼 탑 속성에 패딩 값을 50 정도 지정하겠다라고 하시면 새로운 할 일과 그 다음에 타이틀이 조금 분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30 정도 지정해 줄게요. 자, 그러면 투두리스트 뷰에서 저희가 구성해야 되는 이런 화면과 그 다음에 새롭게 투두리스트를 입력하는 화면까지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완료를 눌렀을 때 투두리스트 뷰에서 요거를 바로 출력해 줄 수 있는 로직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세부적인 디자인들은 다 구성을 했고요. 이제 모달을 띄우기 위한 변수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를 저희가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는 기능들을 위해서 함수를 만들어서 조금 더 앱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저희가 모달을 띄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수가 필요합니다. 요거를 저희가 스테이트로 관리를 하고요. is presented 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first 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add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add 아이템이라고 지정을 해 주시고 add 아이템은 타이틀을 전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string 값으로 이제 전달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new 아이템이라는 상수를 만들어 주시고 투두 모델의 타이틀을 타이틀로 전달받는 형태로 새로운 상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투두 아이템이라는 배열에 저희가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new 아이템을 추가해 주시면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새로운 이렇게 생성된 투두 모델형 데이터가 투두 모델 배열에 담기게 됩니다. 삭제하는 것도 바로 만들어 보죠. 삭제는 remove item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at offset 그 다음에 to-do 아이템에 remove 메서드를 사용해 주시고요. 매개 변수는 at offset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offset을 넣어주시면 특정 인덱스를 삭제를 해주는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이템을 edit 버튼을 눌러서 이제 요거를 수정해주는 기능을 추가를 할 건데요. 이때는 이제 move 아이템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move는 from과 to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from은 source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index set으로 받게 되고요. to는 destination을 받아서 힌트형으로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투두 아이템에 move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from offset source에서 destination으로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앱을 만들 때 필요한 메소드들은 이제 다 구성이 됐고요. 먼저 isPresented 라는 변수를 저희가 적용해서 모달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죠. isPresented라는 변수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isPresented가 토글이 되면 되겠죠. 토글을 하면 버튼 밑에 이제 sheet이라는 sheet이죠. sheet이 아니라 sheet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isPresented 속성을 가진 sheet을 가지고 수정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만들었던 isPresented를 바인딩 형태로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밑에 코드에서는 저희가 만들었던 new to-do list 뷰를 이거를 전달을 받는 형태로 to-do list 뷰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isPresented를 저희가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토글이 돼서 sheet이 true가 되고요. true가 되면 new to-do list 뷰를 띄운다. 이런 로직입니다. 그래서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할 일을 추가해 보세요 라는 함수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타이틀을 입력하고 완료를 눌렀을 때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돼야겠죠. 새로운 아이템을 관리하는 배열은 지금 투두 아이템이라는 배열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두 아이템도 같이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두 아이템으로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를 new to-do list view라는 화면에서 이 뷰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변수를 지금 new to-do list view에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binding property wrapper를 이용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뷰 new to-do list view에서 변경된 사항이 to-do list view에서 관리하고 있는 to-do item이라는 배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to-do item을 적용해 주고요. 여기는 to-do 모델형으로 전달을 받겠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dd ite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함수를 추가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완료를 눌렀을 때 to-do 아이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add 아이템을 저희가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add 아이템의 타이틀은 저희가 위에서 지정했던 new to-do list 타이틀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지정해 주시고, 지금 new to-do list에 to-do 아이템을 새로 봤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지금 에러가 나는 건데요. 프리뷰에서는 저희가 바인딩으로 전달받는 변수가 매개 변수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바인딩을 처리를 해서 이 프리뷰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주석 처리를 해서 프리뷰를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new to do list를 저희가 입력했을 때 add 아이템을 작동을 시켜 가지고 to do 아이템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를 하도록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완료가 됐으면 new to do list 타이틀은 빈 문자열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isPresented라는 변수가 다시 false가 돼야 닫히게 되는데요. 그러면 isPresented를 저희가 새로운 창을 띄울 때 이런 형태로 전달을 해 주시고, new to do list에서 이거를 바인딩으로 처리를 받아서 완료가 됐을 때 이거를 토글을 해주시면 완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도 토글이 되면서 모델 창이 닫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넣었던 먹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할 일을 추가하세요 라는 창이 새로 뜨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할 일
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할 일 목록에 저희가 새롭게 할 일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되고 모달 창도 닫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들을 삭제를 하고 에딧 버튼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 건데요. 이때 필요한 게 on delete과 on move 수정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투두 리스트 뷰로 이동하셔 가지고요. 섹션에 지금 for each로 돌고 있는 이 수뇌문에서 on delete를 입력해 주시고요. on delete에 저희가 만들었던 remove item 요거를 입력해 주시고 on move 라고 입력해 주시고 move item 라는 함수를 그대로 전달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달되는 remove ite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offset을 인덱스를 전달을 받아서 인덱스를 가진 to-do 아이템에서 해당 아이템을 지우게 되고요. 그리고 move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source랑 destination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전달을 받아서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 두 가지를 전달을 받아서 특정 위치로 아이템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할 일 목록과 완료 목록 두 가지에 그대로 전달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희가 새롭게 생성된 이 데이터에서 클릭하시고 우측으로 스와이프를 하시면 딜릿 버튼이 생성이 되고요. 에딧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템들의 순위를 클릭을 하셔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전역 행사 요리는 제일 밑에 배치를 하고 돈을 클릭하시면 이런 형태로 저희가 완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뷰에 지금은 먹 데이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진짜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담아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투두 모델에 저희가 막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초기에는 이제 빈 배열을 전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시면 처음 실행했을 때는 이제 아무런 아이템들이 안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할 일 목록들을 입력해 주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완료 목록에서 나오는 텍스트는 밑줄을 그어서 완료가 됐다는 걸 표시를 해주고 싶잖아요. 내려가서 완료 목록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에서 수정자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완료가 됐다는 밑줄을 긋기 위해서는 strike throughout이라는 수정자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도 저희가 foreground 컬러를 검정색이 아니라 조금 연하게 시스템 그레이 5 정도로 3 정도로 지정해 줘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처리를 하고 생성하기를 해서 클릭하시고 생성한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시스템 그레이 속성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트로잇이라는 수정자를 적용해서 저희가 할 일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클릭을 하시면 다시 새롭게 돌아오고요. 완료 목록에 아이템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앱을 구성하는 전체 로직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코드를 보시면 조금 위험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이 뷰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뷰에 모두 담겨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랑 그리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이런 비즈니스 로직들까지 한 뷰에 다 담겨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뭐 에러가 나거나, 그리고 이 지금 코드가 지금은 저희가 해도 한 100줄 정도밖에 안 되는 간단한 코드인데, 이게 1000줄이나 10,000줄 정도 넘어가는 방대한 양의 코드를 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유지보수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 패턴이 있습니다. MVB 패턴이라는 이름을 가진 디자인 패턴이고요. 모델과 뷰 그리고
뷰 모델이라는 세 가지 기능별로 코드를 분리를 하는 형태로 저희가 코드를 조금 더 재사용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리팩토링을 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 투두 리스트 프로젝트를 완료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새로운 폴더를 구성해 줘야 되는데요. 투두라는 폴더에서 new 그룹을 생성해 주고요. new 그룹에 저는 먼저 view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new 그룹에 view model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파일들은 다 view 폴더에 넣어 주고요. view 모델에서 제가 새롭게 swift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to-do list view model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view 모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o-do list view model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single source of truth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를 observable object라는 트로 클래스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관리했던 to-do 리스트에 이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변수들을 그대로 뷰 모델에 다 가져오고요. 이거는 published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tate object라는 이름으로 var view model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변수에 저희가 만들었던 to-do list view model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시고, 자, 그럼 에러가 많이 나잖아요. 이 로직들은 뷰 모델로 다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날 때 이거를 이제 뷰 모델에서 다 들고 오는 거죠. 뷰 모델에서 들고 오고, 뷰 모델에서 들고 오고, 자, 여기까지 들고 오고요. 그 다음에 new to-do list 뷰에서도 관리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뷰 모델로 다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s presented는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삭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ew to-do list title과 to-do item 이것도 중복이니까 삭제를 해 주시고요. published로 관리를 해서 new to-do list tit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new to-do list 뷰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제가 따로 뷰 모델에서 관리를 안 해줘도 될 것 같고요. state private 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고, to-do item 같은 경우에도 제가 state object로 해서 view model은 to-do list view model 형태로 가지고 올 거다라고 하고, 이렇게 뷰 모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다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add item 이런 로직들도 뷰 모델로 다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ew to do list에서 이것도 지금 뷰 모델에서 관리되고 있는 거니까 view model에 전달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투두 리스트에서 전달을 해줄 때 요런 값들이 아니라 이제 뷰 모델을 전달을 받아야겠죠. 뷰 모델은 내가 위에서 전달했던 뷰 모델을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new to do list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값으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to do item은 이게 아니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빌드 처리를 했을 때 빌드 석세스가 되고요. 그러면 투두 리스트 뷰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지금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하면 투두 아이템 배열이겠죠. 투두 아이템 배열에 요소를 추가하고 배열의 요소를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뷰 모델이라는 다른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서 모두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 투두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뉴 투두리스트 타이틀, 새롭게 만들어진 타이틀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도 없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로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로직은 전부 다 뷰 모델에 다 담겨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투두리스트 뷰는 일반적인 추가된 배열을 출력하는 뷰로서의 기능만 담당을 하고, 뉴 투두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는 기능으로서의 그런 뷰의 기능으로서만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성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3개 정도 만들어주고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에딧을 제가 위치를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어째도 이렇게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MBBM 디자인 패턴을 가지고 리팩토링까지 완료를 해서 투두리스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보시고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하셔서 앱을 처음부터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앱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뭔지 짐작이 되시나요? 자, 이 앱은 저희가 지금 투두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할 일 목록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다시 켰을 때 리스트가 출력이 안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저희가 생성했던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인 메모리에 저희가 생성했던 데이터들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앱을 종료를 하게 되면 데이터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투두리스트 뷰에서 저희가 뷰 모델이라는 파일에서 저희가 추가했던 아이템들이 다 투두 아이템이라는 배열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투두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 배열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 않고, 실행될 때 러닝 타임에서 메모리에 올라갔다가 앱이 종료되는 순간 투두 아이템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에서 제공하는 코어 데이터라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앱을 업그레이드해서 코어 데이터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